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사진 보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경호처. 지금 저 경호처장 대행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또 중간에 조사받다 체포도 되기도 했거든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충돌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 지시하신 건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입장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그거대로 오늘도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저지가 정당한 경호 업무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성훈 처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주장과 지금 체포 사항은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보는 여건 중에 하나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사정도 보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 해당 혐의가 상당히 인정이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오. 그 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결국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였다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예. 지금 차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항변은 예. 내용 면에서는 뭐 인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오늘 출석하기 전까지 이 김성훈 차장은 관저에 머물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를 하고 있었다. 그 임무를 뭐 담당했다. 이렇게 내용을 알려줬는데 오늘은 출석을 하면서 체포 상태니까 더 이상 경호 업무 수행은 어렵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요. 이게 어제 저녁부터 이 내용이 좀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호처가 어떤 행사를 열었어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노래가 나왔고 뭐 이런 게 좀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호처 창설 기념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경호처 창설 기념일은 원래 12월 17일이에요. 근데 2023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12월 18일에 행사를 열었는데 12월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창립 60주년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 생일 행사를 같이 한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설 기념 행사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메들리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곡이 나왔다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노래는 다른 노래를 약간 개사를 한 거라 그래요. 근데 가사가 이런 게 있대요.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수로 분으로 계산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리고 취임 후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노래 개사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많이 알려진 노래를 개사했대요. 그 멜로디는 그대로 살려서.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창설 기념 행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노래가 좀 개사해서 불렀다. 이렇게 또 알려져서 논란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질문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성주 소장님 이거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냥 너무 낯뜨겁고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얼굴 둘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경호 업무 외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동료의 생일을 챙겨주는 수준에서 했다. 동료를 이렇게 챙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좀 하는 게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경호처까지 영맥이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마치 경호처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예. 창립기념일에 대통령에 칭송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개사를 개사를 바꿔서 해서 멜로디는 쓴 거죠. 그렇게 그거를 비밀 서약서까지 써가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무슨 사이비 집단입니까? 저기에 대통령만 빼고 저기에 뭐 정명석, 이만희 신천지 교주, 뭐 이게 넣으면 똑같아요. 하늘이 내려주신 교주님 거기에 수령님 붙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수령님 하면 김정은 거기에 붙이는 그런 류 정도 수준을 가지고 본인이 잘 보이려고 경호처를 활용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국민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친구 생일 안 챙겨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친구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용인돼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배우자한테 생일날 그 고급 벤츠에다가 뒤에 풍선까지 해서 생일 축하해주고. 뭡니까? 경호처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호처 모든 직원한테 머릿속에서 사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멜로디를 쓴 거죠. 그렇게 가사는 바꿔서 개사를 한 거고요. 근데 노래가 이제 몇 곡 되는데 그 중에 한 곡,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약간 반응이 좀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권진원 가수인데요. 연인들의 사랑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 조금 저는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뭐 서영주 소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청와대를 꽤 오래 출입해 봤습니다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경호처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가까워. 늘 예. 시간을 같이 예, 있으니까. 저희도 기자들도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들이 경호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근접 취재 갔는데도 그날 다 허용되고 명단 올라가고 다 했는데도 막 밀어내고 막 그 팔로 치고 막 이렇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역할이 많고 예. 그리고 분단국가하고 남북 대치국가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좀 과도한 경호를 합니다. 문 대통령 계실 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결국 못 나간 건 경호처 그렇죠. 반대해서 못 경호이유였어요. 나갔어요. 경호이유. 문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확고했습니다만 경호처가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임기 중에도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논란 뭐 이런 것도 불미스러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경호처와 최고 통치권자가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경호처에 계신 분들이 공사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참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이게 잘 보이면은 진급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고, 어쨌거나 저런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은 결국은 리더죠. 대통령께서 리더가 잘 잡아주면은 그게 잘 돌아가는데 저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경호처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을 그렇겠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러한 예.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지금 뭐 군인들도 그렇고 지금 뭐 도매금처럼 뭐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국민들이 질책과 책망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일탈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호처 그리고 군인들은 예. 열심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예. 게 말씀한 대로 김성훈 차장의 왜곡된 충성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경호처가 다 예. 저런 건 아니다. 어.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경호를 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지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경호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좀 꺼내놓네요. 무슨 충성심 이런 표현을 좀 썼다고 그러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예. 80년대부터 경호관들, 네. 제가 전두환 정권 시대부터 정부 때부터 경호관들 참 잘 많이 압니다. 예.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걸 예. 똘똘 뭉친 분들인데 제가 어제 경호처를 보면서 야 과거의 경호처가 아니구나. 네. 이 경호인에 대한 충성의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이미 사라졌고요. 정치열 위원, 윤상현 의원의 저 평가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아니 뭐 윤상현 의원은 경호 전문가죠. 왜냐면 우리 전두환 대통령 사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경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뭐 청와대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경호가 엄청나게 붙었고 그리고 그 경호 시스템에 있어서 워낙 잘 알고 지금과 비교해 보니 여러 가지로 아쉽고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나 뭐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걱정은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게 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시다 보니까 저런 조금 생각도 하시겠지만 아까도 뭐 저희가 패널들이 뭐 다 설명했다시피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경호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활동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그 2차 체포영장에서 경호처가 그 대통령 경호를 모두 풀어버린 것은 아마 대통령의 지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는 마찰을 하지 마라. 충돌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수공직방해로 전부 다 붙잡혀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지시가 내려가서 일찌감치 그 1차 저지선부터 뚫렸던 것 같고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돼서 경호처가 저렇게 한 것이 경호처가 결코 태만해서 저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죄송합니다. 앞서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구했고요. 공수처는 검사 지금 보면 내란숙의 직권남용 형이 영장이 150쪽 분량. 손흥민 변호사?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청구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스로 된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자료입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에서 준비를 하고 수집을 했던 그런 증거들을 기록화한 그런 내용들이 증거 자료입니까,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0쪽이라는 거는 청구서 자체가 150쪽이라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가 지금 박스에 담겨서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장 청구서도 150쪽이라고 하면 뭐 보통 사건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보통은 정도로 몇 쪽 좀 됩니까? 보통은 다 합쳐도 뭐 5, 6쪽 정도 5, 6쪽이 10쪽이 10페이지가 안 됩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한 장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50쪽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분량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예. 안에는 뭐 핵심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예.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그런 혐의나 뭐 파악된 사실까지도 뭐 상당 부분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저 정도 양의 이제 청구서라면 예. 지금 보이는 그런 박스에도 뭐 그만큼 이제 방대한 대략 양의, 봐도 네. 박스 숫자가 한 10개는 돼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방대한 증거 기록들이 지금 그만큼 존재하고 있다. 심사나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가 이제 볼 때는 뭐 한쪽 다 보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증거 목록을 보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보긴 합니다만 일단 기록 자체가 저 정도로 많다면은 아무래도 뭐 중요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거는 공수처가 제출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변론에 나설 거 아닙니까? 그 심사 때. 그럼 그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료 제출을 합니까 또?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당연히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다가 첨부를 해서 그런 필요한 증거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까요? 지금 나온 순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설명을 내놨죠. 윤석열 대통령 내란숙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150쪽
불량이단 설명이 좀 나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 얘기로는 검사 6에서 7명이 심사에 출석하겠다. 서정입니다. 저 정도면 검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일반 사건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게 네. 비중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일반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을 잘 하질 않습니다. 아예 잘 안 네, 나갑니다.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뭐 이미 수집된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피의자가 반박을 하더라도 충분한 입증이 됐다.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냈기 때문에 네. 뭐 그 자리에서 또 반박 이걸 필요 없다. 이것만 참고하면 된다는데 지금은 검사가 최대 7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석은 뭐 당연히 예정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7명까지 출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법원에서 공지가 없다. 기다리겠다. 아직 언제 몇 시에 지금 예상컨대 내일 오후 정도로 예상은 됐거든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일 할 건지 내일 한다면 몇 시 할 건지 이건 아직 공지가 없다. 이건 법원에서 좀 판단을 좀 하겠죠. 아마 오늘 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통상적이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 변호사?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 자료가 너무나도 많은 이거 상황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료가. 뭐 일정 잡는 것은 변론으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언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사에는 검사가 최대 7명까지 참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은요. 지금 영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상황이 모습입니다. 근데 박스에 저렇게 자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법원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아직 공지를 안 했다 그래요.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공수처와 관련돼 그리고 영장 청구 사항까지 지금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는 예정이다라고 전해주는데 뉴스와이드 진행 중에 청구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